네,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보고요. 전문가와 함께 포트폴리오도 짜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우진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많이 오른 이후에 오늘 장은 조금 냉정을 되찾는 분위기인데요. 네. 일단 네. 이벤트가 우리가 기대했던 이벤트들이 진짜 대부분 나왔습니다. 네.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벤트 발생 이후에 약간은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뭐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Q3라는 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분명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독일에 지난주에 있었던 위원 판결에서 일단은 ESM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이 일단 증시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오늘장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일단은 조정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일단은 오늘장에서 분명 지수 자체는 코스피 지수 자체는 0.35% 정도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를 보게 되면 지금 상승 종목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크기별로 보게 되면 대형주들이 좀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는 양상이고 중형주와 소형주 같은 경우는 각각 0.09%대 그리고 0.7%대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의 급등, 그러니까 지수의 급등을 이끌었던 것은 분명히 대형주들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대형주들에서 일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중형주와 소형주 쪽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자금들이 옮겨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보게 되면 일단 소형주 쪽에서도 이 종목수 차이가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 차이가 월등히 크다라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형주들이 저렇게 도만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뭐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내려가는 종목도 있지만 지금 현재 등락률 자체가 저 정도 0.3%대라는 것은 역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지금 현재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향후에 이제 좀 우려가 될 부분들은 있습니다. 최근에 중동에서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또 오고 있죠. 반미 시위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일종의 말하면 유가들이 급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가가 급상승하게 됐을 때 상당히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국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이렇게 두려워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유가가 저렇게 급등했을 때 유가 자체는 전 세계 물가의 어떻게 보면 근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두바이유 같은 경우 과거 평균으로 보게 되면 한 120달러 정도 선에 위에서 그 근처에서 움직이게 됐을 때 오히려 경기가 둔화되는 양상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최근에 들어서 어느 정도 미국이 물론 자금들을 한 번에 확 푸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제 풀어내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자금들이 풀릴 때는 역시나 상품 시장이 또 강세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역시나 전 세계적인 경기 회복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점들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우리 시장 오늘 또 하나의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원달러 환율 자체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예. 분명히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선 추가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일단은 원화 쪽으로 매수를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 자금들이 그만큼 증시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기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런 조정을 한번 거친 다음에 갈 수는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일단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2000포인트 자체에 대한 지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증시 자체에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사실상 유럽이나 미국의 이런 위기들과 조금씩 맞물려서 가장 크게 낙폭을 보였던 업종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는 금융이라든지 조선, 화학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들어서 단기적으로 역시나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업종 자체들을 한번 보게 되면 일단은 금융입니다. 기관들이 금융 쪽으로 좀 이렇게 많이 몰리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해결되게 됐을 때는 일단은 조선이나 화학 업종들에게도 좀 이렇게 추가적인 매수세가 올 수 있다라는 거 또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는 이벤트들이 다 소멸이 됐기 때문에 네. 차기 이벤트가 네. 뭐가 있어야겠죠. 차기 이벤트는 바로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이 올 연말에 아무래도 권력 이양 시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일단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 경기 부양 의지를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대선이 있다 보니까
대선 한 2달 전에 이런 통화 정책들을 실시해야만 대선 이후에 어느 정도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그 FRB 같은 경우는 일단 부양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중국도 연말에 권력 이양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파로 봤을 때는 역시나 화학 섹터에 좀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좀 보게 되면 일단은 그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 섹터가 지금 현재는 운수장비와 화학 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경기 회복 쪽으로 가장 크게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 특히나 운수장비 오늘 외국인들이 3천억 원 매수하는 가운데 1,100억 원 정도 대량의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운수장비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화학주들이 800억 원 정도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전자가 역시는 650억 정도 이 세 개 섹터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 대한 베팅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오늘의 기관 투자자들 물론 매도세는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 연기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하게 매수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이 증시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프로그램 매도 차익 물량들은 여전히 부담이 되지만 오늘 매수 차익이 좀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장 2000선 지지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2000선 지지는 무난할 것 같다라는 평가하셨는데 이어서 이성규 팀장님의 관심 종목도 들어볼게요. 오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네. 조금은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코오롱 머티리얼이라는 기업을 준비했는데요. 네. 코오롱 인도가 최근에 이 소송이 걸려 있으면서 코오롱 그룹주들이 상당히 저평가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일단 저평가 측면이기 때문에 일단 선정을 해봤고요. 다름이 아니라 이 경기 불황이라는 요소 때문에 이 섬유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오롱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뭐 장섬유, 단섬유라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장섬유라는 부분들이 그냥 단섬유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제 옷을 입는 그런 섬유라고 보시면 되겠고 장섬유 같은 경우는 이제 IT나 그 자동차의 소재 쪽으로 쓰이는 섬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여러분들 아마 등산 같은 건 이제 많이 다니실 텐데요. 그런 쪽에는 보통 일반 원단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능성 원단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뭐 땀 흡수를 잘한다든지 배출을 잘한다든지 그런 원단들을 이제 그 원단들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섬유업계가 굉장히 불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 기능성 원단이라든지 아니면 장섬유를 통해서 다른 쪽 그러니까 섬유가 아닌 뭐 IT나 자동차 이쪽으로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코오롱 머티리얼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그 기능성 원단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보다 이 매출 원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이런 원가 부담들을 매출 가격으로 좀 전이시킬 수 있다는 점이 수익성 하락폭은 좀 제한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죠. 코오롱 인더의 소송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데 실제적으로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는 그 소송에 대한 그 충당금 자체를 이미 절반 정도를 확보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코오롱 인더가 절반 정도에 대해서 그 소송에 대해서 완전 패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 충격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역시나 어떻게 보면 잘 살아볼 수 있는 코오롱 머티리얼은 좀 더 큰 폭으로 그 주가의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이 코오롱 머티리얼이 평균 매출액 대비 한 절반으로 반토막 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예. 주가 평가를 해봤더니 EPS가 그래도 10배 정도 수준입니다. 상당히 네.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PBR 기준 올해 예상 매출액 기준 이익 기준에서 PBR 0.4배에서 상당히 저평가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첫 번째로 최근에 낙폭을 어느 정도 지지를 보였기 때문에 12,500원 선에서 여기를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이익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코오롱 인더에 대한 그 불안감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좀 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 목표 주가는 15,000원 선 정도로 지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